경상북도 황학산. 오랜 역사의 부침 속에서도 여전히 처음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황학산 기슭아래 사명대사가 승병들을 훈련시키고 병사를 지휘하던 대찰 남지장사가 있다. 역사의 흐름 속에 세인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던 이곳은 흰 사슴이 나타났다 하여 우록동이라 불리는 곳이다. (400년) 전 우리나라에 귀화한 한 일본 외장이 사슴과 벗하며 일생을 보냈다는 곳이기도 한 우록동. 덕분에 이곳은 그 어느 때보다도 외지인들의 발길이 잦아졌다. 이곳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매년 2, 3천 명이 넘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의 명소가 돼 있다. 김충선이라는 우리 이름까지 가지고 있는 이 일본인 장수의 이름은 사야가. 이들이 400년 전의 일본인 장수, 그러나 적국이었던 조선에 귀화한 반역자 사야가를 찾아온 목적이 궁금했다. 早川っていう言葉を日本で私韓国の人から聞いたんです。それでどういうことか全然わからなかったんですけど、今日旅行に来てガイドさんにいろいろ説明してもらって少しわかりました。だからこれからちょっとこの町を見学するのに友達日本におる韓国の人のから聞いたことをもう一度思い出しながらこの町歩けたらと思います。さやかについては知ってました。何年か前から新聞の報道なんかで知ってましたし、とてもこう親しみを持ってやっぱり今日こうして訪ねられたことがとても感動です。入り口まで来た時になんか胸に迫ってくる感じがしました。 이들은 조국인 일본을 배반하고 적국이었던 조선으로 귀화한 사야가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있다. 왜 그럴까? 이들은 왜 이곳을 찾고 있으며 우록동은 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우록동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대구에서 남쪽으로 3, 40분 거리에 있는 우록동. 이곳은 400년 동안 이어져 온 사성 김해 김씨의 집성촌이다. 400년 전부터 김해 김씨들의 그 집성촌으로 이제까지 살고 있으면서 그분들의 단합도 많이 되고 이래서 우리 지역사회 그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도 상당히 그 저희들 행정하는 데도 도와주고 그 화목도 많이 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마을입니다. 대구시 가창면 우록동. 200년 된 지도에도 나와 있는 역사 깊은 이 작은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인 까닭에 평균 4도 정도가 더 낮은 첩첩산중 시골 마을이다. 현재 우록동에는 전체 200호가 살고 있다. 일본인 후예인 사성 김해 김씨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집집마다 특용 작물과 청정 채소 재배를 생업으로 삼고 있다. (400년) 동안 뿌리 내려온 가게는 현재 16대 손에 이른다. 첩첩산중 후미진 마을에 터전을 잡은 이들의 선조 사야가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녹동서원. 유림에서는 사야가 사후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우록동에 서원을 지어 후하게 모범이 되도록 했다.
이곳에서는 매년 이른 봄과 추석이 지난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유림들에 의해 향제가 치루어진다. 유독 대의명분이 분명하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림에서 사야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사야가는 일본에서 태어난 것을 큰 불행으로 여기며 스스로 모화당이라 칭할 만큼 6.25를 흠모하던 무사였다. 병신 이러니 반드시 선보가 나갑니다. 연세가 66세에 선보가 나가서 싸워서 많은 전과를 올리고 또 나라 변동이 있으면 또 그렇게 나가 싸우고 해서 그래서 일생을 여기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유림들이 돌아가신 후에 그 공덕과 특행이 참 찬란하다 그래가지고 이 사고로 짓고 여기서 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모하당 김선생 귀순 후 임진왜란을 비롯해 조선의 방위를 위해 혁혁한 공적을 세운 사야가는 가훈과 향약 등을 지어 후학을 가르치다 72세에 생을 마쳤다. 그의 사후 돈의 유림들은 도학에 뛰어난 학자를 문묘에 제향해야 한다는 명분에 근거해 서원을 짓고 향제를 지내 여태 그의 뜻을 기리고 있는 것이다. 국공 사야가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며 어떻게 일본인이면서 조선인이 돼 그의 조국 일본에 총을 겨눌 수 있었을까? 사야가가 조선에 온 것은 400년 전 임진왜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방 귀족들 간의 세력 다툼이 심했던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세력 확산과 천자로서의 꿈 실현을 위해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때는 1592년 전 일본 열도에서 소집한 30만의 병력이 6개월에 걸쳐 조선을 빠르게 유린해 나갔다. 이 와중에 사야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공이 대의명분에 어긋난다며 선봉장으로 조선에 온 후 바로 귀순해버린 것이다. 히데요시의 신복 가토의 군대는 선봉장으로 부산포에 처음 상륙, 언양, 경주 지역을 침략하기 시작한다. 동래성에서 이들과 격전 끝에 순절한 부사 송상현과 군민의 향전 내용을 그린 동래부 순절도는 왜군의 모습을 크게 그려 당시의 격전을 짐작해 해준다. 사야가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모하당 문집. 22살의 나이로 3,000명에 달하는 병조를 이끈 채 조선에 온 그는 여기에서 가토의 우선봉장이었던 자신이 조선 땅에 온 지 5일 만에 조선에 투항했다고 적고 있다. 사야가는 경상도 철도사 박진 장군에게 보낸 강화서에서 자신의 귀순 동기에 대해 밝혀두고 있다. 다만 저의 소원은 이 나라의 예의 문물과 의관 풍속을 아름다이 여겨 예의의 나라에서 성인의 백성이 되고자 할 뿐입니다. 하파께서 허락하시어 휘하에 두신다면 저는 마땅히 죽기를 맹세하고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우리 조선 문물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쟁이 시작되고 그 전쟁을 수행하면서 처음 겪었던 것이 그 부산 동래성 싸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같은 무사였던 그 정발과 송상현이 그 죽음으로써 자기 소임을 다하는 것과 또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그 전경에 그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았던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며칠 뒤 그 울산성에 이르러서는 그 자기가 그 정벌하러 온 조선에 투항을 해서 그러한 정신을 그 흠모하고 계승한다는 그러한 것을 실천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사야가가 조선에 온 지 5일 만에 투항했다는 울산성. 지금 이곳에는 당시 사야가의 상관이었던 가토 기요마사가 축성한 외성이 석축과 성벽만 남아있는 채 400년 전의 당시를 전해주고 있다. 그는 과연 히데요시의 명분 없는 전쟁에 대해 불만을 품고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선택한 것일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야가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리고 있는 정사는 없다. 그의 후손들이 정리해 엮어낸 모화당 문집만이 그에 대한 전모를 말해주는 유일한 단서가 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일본에는 사야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을까? 일본의 NHK는 사야가에 대한 기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본의 기록에는 울산에서 많은 조선 병사를 이끌어 히데요시 군대를 괴롭혔던 조선으로 귀순한 일본군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분고에서 조선으로 출병한 오오코시 히데모토의 조선일기. 이 책에서는 가토 기요마사 밑에 있다 조선군에 투항한 무장이 많은 조선 군사를 이끌고 울산에 나타났다고 적고 있다. 이 인물의 이름은 오카모토 에치고노가미. 다른 기록에도 에치고노가미라 불리는 조선에 투항한 일본 무장의 이름이 등장한다. 여기에도 가토 기요마사의 부하였던 무장이 조선에 투항해 조선 병사를 합해 모두 2,000명에 달하는 군사를 이끌고 히데요시 군과 싸웠다는 기록이 있다. 이 인물의 이름은 아소노미야 에치고노가미. 오카모토 에치고노가미와 아소노미야 에치고노가미, 이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일까? 만약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고 그가 사야가 김충선이라면 사야가라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일까? 전쟁 가는 건 아무도 오락해도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 자기 스스로가 자꾸 가서 국가를 구하고 그런 것이 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22살부터 66세까지 그 사이에 6번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조선으로 귀순한 사야가는 각종 전투에 참가 혁혁한 공을 세운다. 임진왜란, 이괄의 난, 병자호란, 정유재란 등 사란 공신이 된 사야가는 이괄의 난을 평정한 대가로 선조로부터 가선대부의 벼슬까지 얻게 된다. 그리고 김충선이라는 조선 이름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조선에 건너와서 만 1년이 되던 해, 그러니까 1592년 4월에 건너와서 1593년 4월에 임금께서 이제 성명을 내려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임금께서 성명을 하사한다 하는 건 역사에도 없는 일이에요. 선조는 임진왜란 등 각종 전투에서 대공을 세운 사야가에게 사성 김해김씨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 바다에서 왔다 하여 본관을 김해로 삼고 본성이 사시라 하여 모래속에 귀중한 금을 뜻하는 김을 성으로 내렸다고 모화당 일기는 전하고 있다. 태어나기는 일본인이었으나 조선인으로 더 많은 삶을 살다 생을 마감한 김충선 사야가. 그가 남긴 유품은 현재 우럭동의 충절관에 전시돼 그의 조선에서의 삶을 대신 전해주고 있다. 여기 전시된 이 교지는 모화당 김충선 스님의 그 행직과 징직에 대한 교지입니다. 행직은 정헌대부를 받았습니다. 정헌대부는 광해군 임금님으로부터 받았고 병조판서를 추징받은 것은 고종 29년에 받은 그런 교지입니다.
충절관의 유품들은 김충선 사야가가 임진왜란을 비롯한 삼란 공신으로 78차례에 걸친 전투에 참가 승전보를 울렸던 빼어난 장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전시된 이 조총은 모화당 김충선 선생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시던 그 총이 여기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김충선 사야가가 세상 밖으로 알려진 것은 한 국문학자의 시가 연구 때문이었다. 1963년입니다. 내가 전공하는 것이 규방가사라 그래서 경상도 많이 가지는 그 여류문학이 있어요. 두루마리로 쭉 돼서 하는 가사라 그런 게 있습니다. 뭐 호발 다른 사람은 내방가사라 겁니다만 그런 게 구하고 다니는 과정에 두루마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모화당 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출처를 하니까 바로 우록도에 있더라 이게입니다. 그래 우록도에 가니까 이제 이런 책이 이제 그 집에서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 이걸 보다 보니 이 뒤에 실기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 아주 희귀한 구문학 작품을 발견했어요. 그 두루마리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 대단하다 싶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화당 문집에는 가사 작품을 비롯해서 김충선 사야가의 일기와 각종 글들이 수록돼 있다. 빼어난 수준의 작품들은 과연 그의 솜씨일까? 이 양반은 원칙은 말은 기화인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엔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화에서 50년 만에 이 국문학 작품을 썼지만은 사실상 우리 한국말은 어려운 말인데 이걸 이렇게 구사를 해서 이만한 유창한 그 국문학 작품을 쓴다 그런 것은 아주 이거는 좀 불가능할 것이 아닌가 그래 싶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역시 본인이 작품이 틀림없는 것을 내가 증명을 했는 겁니다. 나는 적어도 이 모화당은 진짜 기화인인 동시에 또 진짜 이 쓰는 작품의 주인공이라고 그래 생각했습니다. 김충선 사야가가 우럭동의 터를 잡고 후손들이 대대로 모여 산 지 400년. 사야가가 일본에서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그는 조선에서 김충선으로 다시 태어났고 자손들에게 은인자중과 충효를 중요시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왜일까? 항외로서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일까? 취재팀이 우럭동에 들어섰을 때 마을에서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윷같이 놀이라는 생소한 윷놀이 한 판을 벌이고 있었다. 우리의 농촌이 그렇듯 이곳 역시 젊은이들은 토해지로 떠나고 노인들만이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동심으로 돌아가 한껏 윷판을 어지르는 이들은 일본인의 후세라기보다는 영락없는 우리의 시골 촐로들이었다. 우리나라 남쪽 지방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윷같이 놀이가 지금까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미루어 짐작한데 우럭동은 외부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왔던 모양이다. 사성 김혜김 씨의 12대 손 김대순오. 80이 넘은 나이에도 농사일을 놓지 않고 있는 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우럭동 밖을 나가본 적이 없다. 외진 이곳을 박차고 나갈 입신양명의 뜻이 있을 법도 하지만 그는 선조의 뜻에 따라 평생을 은인자중하는 데 충실해 왔다. 드러나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는 선조의 유언 때문이었을까? 이방인의 후손인 까닭에 세인들의 구설에 오를까 염려스러웠기 때문이었을까? 그는 끝내 우럭동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다.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면서 우럭동 사람들은 조상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일본이 사야가를 보는 시각이 달랐던 것이다. 1910년 일본의 조선 병탄 의지가 최고조에 달했을 무렵 조선 총독부는 일본 사학자들을 동원해 김충선 사야가의 실체를 전면 부정했다.
역사 지리지의 저자 히로시는 사야가의 이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본에는 사야가라는 이름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사야가라는 이름의 항외가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선조임금의 치하한 내용까지 상세히 적고 있다. 과연 사야가는 그 길을 위해 조선에서 만들어낸 날조된 인물인가? 만약 사야가가 날조된 인물이라면 지금 우럭동에서 김충선 사야가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누구란 말인가? (400년) 전 역사의 진실은 밝혀질 것인가? 한일 간의 거듭된 오해와 왜곡의 역사는 한 가문의 존재를 뿌리째 뒤흔들었다. 일본이 김충선 사야가를 부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 그의 존재와 그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문집에 대한 의문이다. 모하당이 돌아가시고 그 30년 후에 청도 군수가 그 모하당에 비문을 썼습니다. 적어도 국가공무원 청도 군수가 그 일본 사람의 모하당을 그 비문을 썼다는 사실은 실제 인물을 알고 그 실제 그게 아시면 그 군수가 그래 쓸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작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조합해 보니까 모순된 점이 없습니다. 고로 이 모하당은 어디까지라도 기화했는 실제 인물로 보겠습니다. 일제에 의해 유령인물로 강조됐던 사야가는 결국 한 일본 학자에 의해 사실로 결론났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토대로 사야가가 실존했던 인물이며 그가 바로 김충선이라는 것을 밝히는 연구서를 낸 것이다. 일본 천리대학의 교수였던 나카무라 에이코였다. 그는 승정원 일기와 조선왕조실록에서 정헌대부 김충선이 보낸 아들의 혼서를 보고 후손들을 방문 조사한 끝에 김충선과 사야가는 동일 인물임을 밝혀낸 것이다. 히데요시가 조선 출병을 위해 15만의 군사를 집결시켰던 장소이자 임진왜란과 정효재란 당시 조선인 10만 명이 일본으로 끌려오기도 했던 카고시마. 그곳에는 일본에 끌려간 조선 도공의 후예인 심수관 씨가 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후손을 이어가며 살고 있는 사야가의 후손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살고 있는 조선인의 후손인 심수관을 통해 NHK는 사야가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저의 초대 조상은 임진왜란 때 시마즈시로 끌려왔던 조선 도공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일족의 커다란 분기점이 됐던 사건인 만큼 어렸을 때부터 임진왜란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게 됐죠. 어른이 돼서 선조의 고향인 한국을 방문해 임진왜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조실록 선조 30년의 기록에 히데요시 군과 싸워 공적을 세운 귀화한 일본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선에 귀화한 몇몇 일본군의 이름 중에 사야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야가 이외에 등장하는 귀화한 일본군의 이름은 사쿠에몬, 요시이치 이런 식으로 일본 이름으로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사야가도 사이카슈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사이카슈는 누구였을까? 부인의 사망으로 심수관 씨는 그의 의견을 팩스로 대신 보내주었다. 사이카슈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7년 전 히데요시에 의해 멸망한 집단으로 포르투갈에서 전래된 총을 강력한 신병기로 만든 탁월한 기술력을 가진 일본 최강의 조총부대였다. 심수관은 사야가가 총기술에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사야가는 사이카시우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여기서 우리는 모아당 문집 중에 한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야가는 모아당 문집에 조선에 귀순한 후 조정에 조총을 만들 것을 건의하는 상소문을 남기고 있다. 김충선의 전기인 모아당 전집에도 불의 강약과 화약에 대한 기술적인 것이 아주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것만으로도 김충선은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조총부대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NHK의 말대로 사야가는 사이카시우일까? 사야가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심층 기사를 써온 영남일보 역시 심수관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봉건시대였습니다. 봉건시대는 이 국가의 그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모호했고, 그리고 지금 같은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희박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사야가가 우리 조선에 기여했다는 것은 그 일본의 국가를 버리고 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자기가 품고 있던, 그러니까 하나의 그 적에 대한 적개심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유에서 투항했을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다 노부라가라든가 그 도가와 이에야스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사이카 슈 그래서 아주 그 사람들이 강력한 어떤 그 산중 그 무사의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그 오다라든가 이런 도요토미 쪽을 애를 많이 먹였습니다. 그래서 뭐 저게 가이머 두 집안은 원수지요. 그러니까 그 집의 출신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데 나는 도리어 사야가를 거꾸로 사가야가인가. 예전엔 전부 다 자기 오코를 우리가 뭐 영남댁이니 뭐 안동댁이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일본 사람은 그 옥자를 써도 야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즈야 오미야 그듯이 사가야 그런 게 그러니까 그저의 사람이 아닌가. 우리로서는 쉽게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왜냐하면은 우리 전에 내려오는 그 모화당 문집에 그 아들이 썼는 글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한국에 건너오신 이후로는 고향 얘기를 하나도 안 하시고 또 친척이나 일가 이런 데 대한 내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그 자손들은 잘 모릅니다. 거기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00년 그 책이 되고 또 그 글을 쓰고 했는 것이 그 300지금으로 한 300년이 좀 넘었죠. 그때부터 고향에 대한 것을 아무도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일본 사람들이 뭐 사이가다 누구다 한다고 해서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고 동의하기는 지금 대단히 어렵다. 사야가의 정체에 대한 논란은 시대를 두고 거듭되어 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차이점은 있으나 조선에 귀순한 일본의 사무라이가 있었으며 그는 히데요시에 대항 조선을 위해 싸웠고 강력한 총포를 조선에 전했다는 것은 동일하다. NHK의 주장대로 사야가는 사이카시우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진실을 밝혀줄 어떤 증거도 남아있지 않으며 사야가의 존재 실체는 여전히 한일 양국의 논란 속에 있다. 사야가의 정체뿐 아니라 그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모하당 문집 역시 위작이라는 논란도 있었다. 조선 사화는 모하당 문집의 전편에 일본인 문장다운 곳이 없고 조선의 향취가 풍긴다는 점을 들어 모하당 문집은 위작이라고 주장했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정도가 지나쳐 천정시대의 무사로 볼 수 없으며 전편 모두가 조선인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이었다. 현대 일본 최고의 사학자이면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역사의식을 제시했던 시바 류오타로. 우럭동을 일본인들에게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그 역시 문집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그 역시 문장상 한국적인 냄새가 많이 나 모하당 문집의 발견자인 육대손 김한조가 썼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문집에는 때로는 사실이 많이 있고 또는 약간의 과장된 글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집은 언제나 100% 다 인정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70, 80%를 보는 그러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화당 문집은 우리가 꼭 허구성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취재진은 문집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처음 발견 당시를 추적해 보기로 했다. 모화당 문집은 사야가의 6대손 김한조가 서울에 사는 김응서 장군의 후손 김산울의 집에서 발견함으로써 알려졌다. 사성 김해 김씨 세부 건지 1회 상 1회 우리 시조님 김자, 충자, 선자 200이 넘는 문집입니다. 그래서 이 문집은 우리 시조님 충자 선자 할아버지의 그 손자 되지요. 그러면 그 7세손 한자 조자 그 할아버지께서 그 당시 우리 시조님이 같이 그 전장터에서 모두 고생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김응서 장군 그렇게 계시는데 그 김응서 장군의 그 후손 그 집에서 우리 할아버지 가게 모든 그 중요한 문헌이 많이 발견되었어요. 그 모든 문헌을 모아가지고 그리 저 문집을 만들었는데 한 200년이 지금 넘습니다. 김충선 사야가는 우럭동을 내려다보는 산기슭에 역사를 뒤로 한 채 누워 있다. 1592년 22살의 외장 사야가가 귀화한 이래 17대까지 이어진 사성 김해김씨 후손은 현재 7천여 명. 김충선 사야가의 후손들은 일본에서 태어난 것을 후회하며 중화를 그리던 선조 사야가가 조선 출병으로 말미암아 대의명분에 어긋난 전쟁을 벌인 히데요시에게 반기를 들어 조선으로 귀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후손들에게 대대로 그렇게 전하고 있다. 김충선 사야가의 후손들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선조에 대해 연구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대구 수성초등학교 교장이었던 14대손 김제덕옹, 선조에 대한 의혹과 우럭동의 실체를 알리는 것을 필생의 사업으로 삼고 있다. 지난 85년 정년 퇴직한 이후 김충선에 대한 본격적인 저술 활동을 해 94년 이후 김충선과 관련돼 발행한 책만도 9권에 달한다. 그는 선조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수집, 백서를 발간하며 우럭동의 근황을 일본에 알리는 우럭동 효보도 직접 펴내고 있다. 우리 사람이랑 가는 전이 있어야 오는 전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매월 그 우럭동 소식이라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일생 동안에 가장 그 참 멋진 인생의 한 페이지를 선생님을 만나고부터 이것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참 그 행복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편지도 보내오고. 선조에 대한 바른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그의 의지는 닫힌 한일 간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국내외에 김충선을 알리기 위해 펼쳐온 후손들의 노력이 지역은 작은 결실을 보았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가정의 중요성과 또 이제 그들의 어린 후손들도 교실에서 선조 할아버지에 대해 공부할 수 있게 됐다.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22세의 청년으로 가토의 부장으로 조선의 상륙 토요토미의 조선 침략을 반대하고 일제에 의해 존재 여부의 논란과 문집의 위작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던 사야가 김충선은 지금 우리 교실에서 어떤 인물로 그려지고 있을까? 이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도 특히 그 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에 귀화를 한 이후에도 온 가족들과 또한 이웃들에게도 자기 몸소 그런 그 효를 실천하면서 살아왔던 그 흔적들을 우리가 녹동서원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러한 그 효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될 21세기. 김충선 사야가는 충해와 평화를 희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역사적 인물이 된 것이다. 김충선 사야가의 얘기는 일본 교과서에도 실렸다. 일본사 교과서 11가지 중 올해 처음으로 김충선이 실린 고교 일본사 A를 채택한 학교는 309개 학교. 그들은 침략전쟁의 우매함과 그 속에서 한 개인이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았는지를 배우고 있다. 최근 사야가의 투항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생의 기로에 선 한 무사의 개인적이고 의로운 선택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다 할 볼거리도 자랑할 만한 환경적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록동. 조만간 척박했던 이 마을엔 한일 교류의 교두보가 될 한일 우호촌이 건립될 예정이다. 은인자중하라는 선조의 뜻에 따라 외부와 거의 고립된 채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온 우록동 사람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은둔자의 감춰진 삶에서 벗어나 바깥 세상으로의 긴 활개를 칠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우록동에는 외부인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 김충선 사야가의 실체를 알리고 우록동을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 마을의 번영을 꾀하기 위한 노력으로 각종 행사들이 우록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록동의 사성 김해김씨 문중은 정기적인 문중회의를 열어 우록동을 한일 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역사적인 장소로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간단하게 법을 통해가 할 사람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400년을 숨죽여온 그들이 제 목소리를 찾으려 하는 것이다. 김충성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다 하는 것은 서당에 다닐 때에 그 접장한테 듣고 알았습니다. 접장한테 듣고 알았고 어린 나이지만은 그 제사를 지낼 때 1년에 한 번씩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 묘소에 갑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오고 가고 주고받고 하는 어른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훌륭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록동에 처음 일본인들이 찾아온 이래 매년 일본인 관광객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그리고 이곳을 찾은 그들은 400년 전의 한 사람을 통해 한일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갖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21세기를 목전에 둔 지금 한일 간의 새로운 역사적 이해의 싹이 이곳 우록동에서 움트고 있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본인들은 우록동에 찾아와 400년 전에 그들의 선조를 만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충선 사야가는 한일 간의 왜곡과 오해의 역사를 뒤로 하고 화해와 평화의 이정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 そうですね、親しみが湧いてきたり、そしてまた、本当のなんですか、文禄慶長の中身も分かったし、そしていいことだったなとつくづく思いますしね、同じ日本人としてこれから先これを一つの契機としてより一層韓日が仲良くなればいいなと実感しましたね。はい。 400년 전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러 온 한 사람의 일본인이 부대에 와서 평화의 상징이 될 줄을 누가 짐작이나 했을까.
사무라이에서 반역자로, 반역자에서 평화주의자, 인류의 수호자로 재인식되고 있는 김충선 사야가. 그는 이곳에서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이해와 화해의 시대로 변화해 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